안녕하십니까. 실전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실제 명조를 가지고 그 팔자의 핵심 포인트를 위주로 명료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입니다. 병진년 을미월 개미일 무엇이. 이 명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사주가 그렇습니다. 명리가들이 자기만의 시각에서 자기만의 관점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어떤 이론을 따르더라도 각자의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래서 내방자 입장에서는, 상담 의뢰인 입장에서는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명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체 명리가 형이상학적인 학문이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주들이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항상 그 객관적인 기준, 어떤 논리든 그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완성된 어떤 논리는 없습니다. 그게 자평이 됐든 적천수가 됐든 공통이 되었든 어떤 논리도 완성된 것은 없다. 그래서 항상 복합 추론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이 명조도 일단 일간이 개수인데 사실 지지에 어디에도 근이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진중에 개수가 숨어 있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도 당령, 월령, 월지, 계절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주도 세력이기 때문에 미월에, 미날에, 오시에 진중의 개수가 힘을 쓸 수 없다. 혹자들은 화치성룡이라고, 화가 치열하면 진토 하나가 더 흡수해서 해결한다고 하지만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주 분석은 이 8자의 구성 상태, 8자의 배합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력이 어디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일단 개수라는 어떤 존재는 벗어났다 보고, 그러면은 이제 천간에 투관된 글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을목이 있고 병화가 있고 모토가 있다. 사오미물의 병화는 볼 것도 없이 주도 세력이 되겠죠. 그러나 묘하게도 또 을목이라는 인자도 미중의 을목, 밀중의 을목, 우리 진중의 을목, 그래서 을목도 기본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운석 논리도 하나의 명리 분석 중에 하나의 도구가 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12운성으로 일간을 오로지 계량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12운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음생양사라고. 음생양사. 음이 생하는 곳에 양이 사하고, 양이 생하는 곳에 음이 사한다. 이런 논리. 그게 음양의 다른 점을 구분해 놓은 게 또 12운성 그 이론의 매력입니다. 분명히 참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운성에서 화토 동법이라고 해서 화토를 또 같이 취급하는데, 그것 또한 맞거나 틀리거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틀린다는 것은 엄연히 화는 화고 토는 토다. 그러나 때로는 화토가 같은 어떤 입장의 그런 흐름을 가져간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화토동법이라는 것도 한 적어도 5, 60% 정도는 인정하고, 나머지 한 3, 40%는 토는 분명히 때로 토의 역할을 하게 되고, 화는 화로서 역할을 하게 되니까 화토가 전수 같이 취급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주에 이제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을 투관된 세력을 보니까 을목도 나름대로 을목이 원래 12운성 노리는 오에서 장생하고 미에서 양지가 되고 장생지가 되고 뭐 이런 이제 뭐 모양이 있습니다. 관대지가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음이라는 것은 식상의 어떤 자리에서 생지가 형성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양간과 다른 게 음간의 속성이다. 그래서 일단은 을목은 이런 구조로만 돼도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을목도 존재감이 있고 병화는 뭐 존재감이 말할 것도 없고 무토 역시 뭐 완전히 자기 세력이 화생토, 인성, 플러스 급제, 비견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사주는 일명 목화, 토가 각자 세력을 뭔가 분배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삼상의 어떤 삼상격의 모양도 갖추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수가 근을 상실하고 사오미 화국을 이루고 화방을 이루고 화국 방화 방향을 이루고 병화까지 투관됐다 하면은 무게합을 하면서 확격이 됩니다. 무게화 화확격. 그래서 일명 이 사주를 뭐 확격으로 또 이렇게 뭔가 치부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근거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격으로 치부해도 말이 된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삼상격이 확격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학에서 팔자 분석에서 종격은 완전한 하나의 오행이 대세를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깔끔한 진종격도 있겠지만도 삼상격도 진종에 해당하고 깨끗하면은 뭐 확격도 진종에 해당하고 다른 뭐 어떤 종격은 일단 세력의 분포가 일간을 떠나버린서 세력을 이룬 사주들을 종격이라고 하죠. 그것이 2기든 3기든 1기든 깨끗하게 뭔가 일간의 그 어떤 영역을 벗어나 버려서 다른 세력이 주도할 적에 종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삼상이 해당이 되고 목화 토가 해당이 되고 확격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종격의 상은 종격의 상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대단히 그 어떤 하여튼 화려함보다는 안정된 또 안락한 그런 뭐 가정 환경 또 본인의 어떤 능력 플러스 또 가정의 어떤 안락함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능력도 안정이 보장된 어떤 그런 분이고 본인 스스로도 어떤 교육계에 종사하니까 뭐 그냥 우리 흔히 말해서 사회적인 통념상 교육이나 행정가 반듯한 그런 어떤 운명의 인물들은 인생 자체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삼상격을 이룬 사주가 삼상이 서로 상생을 이루는 경우에는 어떤 기운이 들어와도 크게 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목을 치는 금이 온다 뭐 이렇게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또 화를 건드리는 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또 목이 또 흡수를 해버리고 토가 또 수를 막아주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기운이 와도 삼상이 목화 토 아니면 화 토 금 토 금 수 금수 목 수 목 금 삼자가 상생을 이루는 삼상격은 운에서 어떤
기운이 들어와도 다 견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올바른 친구 셋이면은 백만장자가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만큼 어떤 삼자 조합이 이상적일 때는 특별히 큰 뭔가 해악이 없다. 운에서 비록 나쁜 운이 온다고 해도 다 커버가 된다. 뭐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이 팔자도 분명히 정격을 벗어난 종격이다. 삼상으로 보든 아니면 무게합을 해서 화학적으로 보든 화학적 무게화 화로 변해버리고 화방이 있고 화가 투관돼서 목은 목생화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화격의 명조도 되고 삼상격의 명조도 분명히 참고로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삼상격을 볼 때 목이 뭐 힘이 있나 하겠지만도 음목이라는 것은 진토 하나에도 뭔가 의미를 두고 미중에도 오에서도 생기를 이룬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